안녕하세요. 실버건강지침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근육 감소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감소증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계단 오르기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서 낙상 위험이 커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 살은 더 쉽게 찌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 감소는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계란 43개를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두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줬다면 그 근육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 합성률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계란 1개만 먹어도 충분했던 몸이 이제는 2개, 3개를 먹어야 겨우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하루에 체중 1kg당 1.01, 2지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최소 60지, 가능하면 70지 정도의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국물 위주의 식사, 저녁은 간단히 밥과 김치 정도?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면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기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은 바로 이 단백질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비법입니다. 바로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두부나 콩자반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농축된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가격도 계란 수십 개, 고기 몇 근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물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되니 치아가 불편하신 분도 요리하기 귀찮으신 분도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무릎 통증이 심하고 걷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식물성 단백질 보충을 추천하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배웠을 때 환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근육은 우리 몸의 기본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 연료를 충분히 넣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근육에도 단백질이라는 연료를 채워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또 나이가 들수록 왜 더 많이 챙겨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씀드린 계란 43배 효과를 내는 식물성 단백질의 정체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단백질만 챙기면 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나온 계란 43배의 효과를 내는 식물성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에서 추출한 고농축 단백질 파우더, 즉 대두 단백질입니다. 대두 단백질은 콩 속에서 불필요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제거하고 단백질만 농축해 만든 성분입니다. 보통 두부나 콩밥으로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높고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훨씬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 100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8지인데 대두 단백질 파우더 30지에는 무려 25지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45개 분량, 심지어 흡수율까지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운동선수나 병원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대두 단백질입니다. 대두 단백질의 장점은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계란 수십 개를 사 먹으려면 가격 부담이 크지만 대두 단백질 파우더는 일회 섭취 비용이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해서 고기나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되니 조리 과정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챙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중 1kg당 1.01, 2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하루 최소 60지, 가능하면 70지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25지, 점심에 25지, 저녁에 20지 정도로 나누어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이제 실제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이나 우유에 대두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한 잔 드시고 삶은 계란 1개나 두부 반모 정도를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일반 식사를 하시되 반찬으로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조금 추가하세요. 저녁에는 대두 단백질 한 번 더, 여기에 삶은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 중 한 분은 평생 밥과 국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단백질은 거의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대두 단백질을 하루 2번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10번씩 하도록 부탁드렸지요. 2달 뒤 내원하셨을 때 근육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까지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밥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는 젊은 사람이나 운동선수가 먹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50대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간편하고 저렴한 대두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 근육을 키우는 신호는 운동이 줍니다. 즉,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간단한 의자 스쿼트, 계단 오르기, 아령 들기 같은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고 단백질로 재료를 공급하면 근육이 회복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두 단백질의 정체와 섭취 방법, 식단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와 함께 꼭 해야 하는 근력 운동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 직후 등 언제 먹어야 근육 합성이 가장 잘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 부분은 근력 운동의 구체적 방법, 단백질 섭취 타이밍, 흡수율을 높이는 팁을 중심으로 전문적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단백질 섭취가 근육 감소를 막는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성장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그때 단백질이 재료가 되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근력 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안정된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닿게 앉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10회씩 2세트, 익숙해지면 15회, 20회로 점차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골고루 사용되기 때문에 하체 근육량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넘어짐 예방에 중요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벽 밀기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가 힘드신 분들도 벽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서서 두 손바닥으로 벽을 밀었다가 천천히 팔을 굽히며 몸을 벽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 동작을 1015회 반복하면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근육이 골고루 강화됩니다. 상체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팔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해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5회, 익숙해지면 20회, 30회로 점차 늘리세요. 네 번째는 밴드 운동입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해 팔을 당기거나 다리를 벌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밴드는 저항이 생겨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관절이 약한 분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밴드 운동으로 부드럽게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를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작은 손상이 생겼을 때 바로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이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챙기면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 증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또한 아침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하루 종일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대두 단백질 한 잔 꼭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은 반드시 단백질 보충제를 한 잔이라도 드시길 권합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소량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간단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근육으로 아미노산이 잘 들어갑니다. 또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 현미, 달걀 노른자, 견과류 등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1.5리터 정도 물을 마셔 주어야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고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피로감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근력 운동 방법과 단백질 섭취 타이밍,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과 운동을 실천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와 피해야 할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들, 예를 들어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영양소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단백질 보충 운동 실천 시 흔히 하는 실수, 잘못된 상식, 추가로 챙기면 좋은 영양소를 전문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백질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와 잘못된 상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끼당 20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고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 대용으로만 먹는 것입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용이지 식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변비나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 없이 단백질만 챙기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결국 살만 찌거나 원하는 만큼 근육이 늘지 않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은 항상 세트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를 놓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은 했지만 단백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직후 30분은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육 합성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콩이나 두부로만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두부와 콩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흡수율과 효율을 고려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농축된 단백질 보충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에 나쁘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들이 권장량 내에서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전신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단백질 외에도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힘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햇볕을 쬐면 합성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주 23회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잘 납니다.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으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의 도움으로 회복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근육 합성이 더디고 피로가 쌓여 운동 효과도 떨어집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근육이 분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흔히 하는 실수와 잘못된 상식, 그리고 추가로 챙기면 좋은 영양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로 환자분들이 실천해보고 좋아진 사례와 짧은 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 부분은 실제 환자 사례, 하루 루틴,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종합한 실천 가이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단백질 섭취, 운동, 영양소까지 모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환자분들의 사례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체중 55kg,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15% 정도 낮았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허벅지 근육이 자주 뭉치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하루 2번 대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저녁마다 의자 스쿼트 15회, 벽 밀기 15회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볕을 10분 정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지요. 3개월 후 이분의 근육량은 10% 이상 증가했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예전보다 힘이 붙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체감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동기부여가 되어 지금은 매일 빠지지 않고 루틴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루 루틴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물 한 컵을 마십니다.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해주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전후로 대두 단백질 보충제를 한 잔 마시고 삶은 계란이나 두부 반모 정도를 곁들입니다.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기면 하루 내내 근육 분해를 막는 데 유리합니다. 점심, 일반 식사를 하되 탄수화물 양은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추가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등을 활용하세요. 점심 후에는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에도 도움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 견과류 한 줌, 바나나 하나 같은 건강한 간식을 드세요. 이때 대두 단백질을 한 번 더 챙기면 좋습니다. 특히 오후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으로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살코기 등으로 보충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의자 스쿼트 15회, 벽 밀기 15회, 발 뒤꿈치 들기 20회. 이 정도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면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7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일부터 해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대두 단백질 보충제도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체중과 허벅지 둘레를 재고 한 달 뒤 다시 재보면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환자 사례와 하루 루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있어 장기적으로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50대 이후부터 꼭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체크리스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육 건강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할 과제라는 점입니다. 장기관리법, 꼭 받아야 할 정기검사, 근육건강관리 종합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노력이 일주일, 한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점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량 측정입니다. 근육량은 체중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흔히 인바디 검사라고 불리는 장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가능하니 6개월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량이 줄고 있다면
바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과 뼈를 함께 관리해야 낙상 위험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비타민 D 혈당, 콜레스테롤, 간 신장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하는 분들은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보충제를 통해 채워주면 됩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주 3회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식단은 단백질 중심으로 짜되 채소와 통곡물로 균형을 맞추세요. 가공식품, 설탕,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체중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과체중도 근육과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근육이 쉽게 분해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또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꼭 챙기세요.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곧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 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입니다. 근육을 지키면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넘어질 위험이 줄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결국 근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근육은 은행 예금과 같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나이 들어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근육이라는 자산을 저축하기 시작하세요. 단백질을 챙기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지침TV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